오늘은 홍익대학교에 따끈따끈한 연구실을 갓 차린 김지엽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엽 선생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파슨스 디자인 스쿨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로얄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키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팀에서 일하셨고, 네. 그리고는 삼성도 잠깐 그 전에 다니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인터액션 디자인 그 전공에서 이제 조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너무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끈따끈하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정말 이제 여러 조언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 연구실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MS 인공지능팀 그 콜타나 어시스턴트죠. MS의 어시스턴트 콜타나 팀에서 그 인큐베이션 팀, 그러니까 선행 디자인 팀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학교로 조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신생 연구실을 차려서 연구실 이름은 이제 IID 랩이라고 Intelligent Interaction Design 랩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마스코트도 저희가 생겼어요. 로고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마스코트로 이렇게 지능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제스처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인터랙션 디자인 랩,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지능형 디자인 연구소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이제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소속되어 있고요. 지능형이라는 이 단어가 인공지능을 딱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좀 머신러닝이나 뭐 비전 AI, 사물인식, 음성인식 이런 전반적인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제품 혹은 서비스 이런 거를 조금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저희 랩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뭐 XR 같이 이렇게 지능화된 기술이 우리 삶에 더 자연스럽게 또 융화되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요, 아무래도 기술과 우리 삶을 잇는 어떤 가교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디자인과 기술을 조금 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생겼고요. 현재는 석사생 3명과 석사 연구원 3명과 학부 연구원 5명 정도로 이렇게 연구원이 이제 구성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연구실 배정받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찍어본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연구원들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제품 디자인 전공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계 시스템 공학이라던가 뭐 컴퓨터 공학을 이렇게 복수 전공한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디자인만 관심 있는 친구보다는 기술 쪽이나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고 좀 주제들을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홍익대학교는 뭐 산업디자인과 하면은 제품 운송 공간 이렇게 디자인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기술 진보와 함께 지능형 제품,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XR과 같은 이제 공간 컴퓨팅 디자인 영역으로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는 이렇게 컴퓨터 공학이나 이제 다른 전공 연구원에게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만 오는 곳이 아니라 기술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 혹은 크리에이티브한 공학 연구 자들, 또 공학 컴퓨터 공학 전공 연구원들, 그래서 모두 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좀 몇 개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크게는 2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인터랙션 베이스라고 이제 뭐 보이스 인터랙션, 뭐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뭐 내추럴 인터랙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공간을 바탕으로 한 뭐 증강 현실, 혼합 현실 뭐 이런 기술이 접목된 제품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적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베이스로 이제 차량 안에 인카 카메라에 이제 인공지능 그 비전 AI가 적용되면 운전자가 조금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알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잠깐 정지 신호에 내가 인제 뭐 왼쪽에 무슨 멋진 차가 지나가서 이렇게 '이 차 되게 괜찮네.'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카메라가 운전자의 상황도 지켜보고 전방의 상황도 지켜봐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다가 조금 이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어떤 물리적으로 뭐 멈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운전자에게 물리적인 알림을 줘서 그거를 빨리 돌아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로 자기 그 고개 끄덕끄덕이는 거 혹은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머리의 움직임을 이제 학습을 조금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 서버 모터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울림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거는 이제 계속 프로토타입으로는 끝내 놓고 인제 논문으로 인제 넘어가서 논문 작성을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프로젝트도 인제 역시 같은 원리로 인제 티처블 머신 러닝으로 인제 마스크를 쓴 이미지와 벗은 이미지를 인제 학습시켜서 각기 인제 다른 디자인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토타입인데요.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인제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죠. 그래서 필수가 되고 마스크를 또 안 쓴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L을 이용해서 공공 장소에 사람들이 스스로 인제 마스크를 좀 쓸 수 있도록 행동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벗은 것과 벗지 않은 것을 학습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써라."라고 이렇게 음. 강력한 메시지도 음. 얼굴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인제 실험을 해 보다가 저희가 "그러면 우리 버스 정류장에 한번 설치해서 소셜 인터랙션 테스트를 조금 해 보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보시면 인제 인제 저희 인제 여학생 인제 연구원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고 보니까 인제 이 남자분이 그걸 보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한번 해 보고 약간 요런 식으로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인데 재밌는 부분은요. 저희는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마스크를 벗었을 때 보여주면 '아 내가 마스크를 써야겠다.'라는 이런 행동 유도를 할 줄 알고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프로토타입도 만들었고. 근데 음. 재밌는 거는 오히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쩡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이 음. 이펙트가 재밌어서 마스크를 벗고 만지작거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인제 공공장소에 저희 의도와 다르게 괜히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들도 벗게 만드는 역효과가 난 인제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제 쪼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어 어쨌든 예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 저에게 이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과 핸즈 온 인터랙션 이런 부분이 인제 다시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도 인제 뭐
도움이 되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조금 미래 환경을 미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봐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핸즈온하고 띵킹 트루 메이킹 하는 스타일의 연구를 좀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프로젝트는요. 인공지능을 디자인 툴이라던가 아니면은 콜라보레이터, 협력자로 이제 같이 본 그런 그런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뭐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은 인공지능이 뭔가의 자기 자유 의지로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거기서 이제 나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이 부분은 디자이너에게 조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어, 마치 이제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있다면 이제 산업 디자인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존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뭐 구두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 가구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좋다 혹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의자 이미지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고 어, 이런 이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의자가 이제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서 내가 일종의 어떤 부분을 스케치를 하면 뭐 의자 앉는 부분을 스케치하면 그 부분에 이제 등받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인적인 제안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추천해주고 내가 그거를 뭐 영감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계속 그거를 인공지능과 핑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프로토타입이어서 이 부분은 음, 아직 그 머신러닝을 완전 사용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비디오 프로토타입 정도 만들 정도로 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일반적인 그 스케치를 요하는 뭐 디자이너들이 이제 산업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의자를 만들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capture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시팅 파트가 되면 이런 등받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라고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 이렇게 될까 하면서 그걸 미리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따라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그러면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등받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고 어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저기 다리 부분도 그거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디자이너의 의지대로 스케치를 몇 번 반복하고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바체와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식이 되면서 또 그러면 머리 부분에는 어떤 디자인이 있을까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추천을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기존에는 없던 디자인인데 조형적으로 마치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조금 추천해주고 내 의지가 조금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의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 디자인 의자라는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하는 디자인 의자들은 이미 정말 유명하고 대가들이 디자인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라이센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또 카피를 이제 디자이너는 어쨌든 간에 영감을 받고 레퍼런스를 보긴 하지만 이제 카피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제약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제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크로 인터랙션 베이스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마크로 인터랙션은 이렇게 좀 디테일한 인터랙션보다는 그냥 조금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에 조금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뭐 환경이라던가 사회문화적인 변화 같은 걸 좀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이 조금 공존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예측도 하고, 근데 그 예측이 조금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풀어나가는, 그래서 어떤 논문 하나 이렇게 데이터화로 될 수는 없지만 이야기나 이렇게 디자인 픽션처럼,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처럼 디자인 픽션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몇 가를 보여주자면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이제 데이터가 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중앙화돼 있잖아요. 구글이나 MS 같이 우리가 그 제품을 쓰면 제가 그 쓴 데이터가 구글한테 가고 구글은 그걸 위해서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렇게 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든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마치 블록체인처럼 만약에 데이터가 탈중앙화가 되는 시대가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그려본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약간 티저 영상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카페를 차리려는 자영업자가 요즘 세대들은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떻게 카페 문화를 소비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개소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중개소는 그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이런 데이터를 콜렉팅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보내주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사용자는 데이터 콜렉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결국 파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링 같이 이제 가글 제품을 만드는 아니면 구강 청정 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사람들의 구강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떻고,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마시는 사람은 어떻고, 뭐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걸 데이터를 이제 갖고 싶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중개소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 모아줄 사람을 또 리크루팅하고 이런 데이터, 이런 디바이스를 보내서 콜렉트해서 이제 결국엔 의뢰인에게 값을 이제 파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섹스토이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사용자의 이제 가장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중개소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사가는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계속 저희가 파생할 수 있고 스페큘레이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음료 데이터 같은 건 굉장히 싸게 쉽게 줄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시고 뭐 오렌지 주스를 2잔 마셨다는 데이터는 나한테도 그렇게 별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어서 가격이 쌀 수 있을 거지만, 뭐 구강 청결 그런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나의 굉장히 프라이버한 사생활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그런 거는 좀 점점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경제 같은 것도 데이터 경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경제 활동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이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연구를 실험이나 어, 데이터 데이터로 이렇게 또는 논문으로만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심미성이 결합된 디자인 결과물로 도출한다는 점이 또 다른 연구소랑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자체의 연구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회 문화에 좀 집중하고 공감하는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네. 하고 이 연구소에 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주 네, 선생님 뭐 예. 네. 어,
이제 한국에서의 디자인 학부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아직도 조형 중심의 디자인 교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만약 제가 이제 대학원 그 선생님 랩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코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디자인 작업에 녹이겠다라는 좀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전통적인 그냥 조형 중심의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런 그러니까 작업했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가 이제 더 이상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그 뭐 조형적인 미적인 것만 보는 시대가 조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비춰 봐야 되고 그 다각도로 비춰지면서 디자인의 역할이 코딩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다른 시각으로 더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MS에서도 일했을 때 보면은 아직도 뭐 그런 뭐 스탠퍼드나 뭐 저기 MIT 나오신 공학자들이랑 같이 엔지니어 분들이랑 일을 하면은 디자이너는 어떤 걸 내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없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의인화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사람처럼 상대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코딩을 몰라도 디자이너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고 싶어도 약간은 조금 이제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좀 더 접근하기 그 선생님 랩에 접근하기가 좀 용이할지 뭐 학부 3학년이나 4학년 대상으로 이런 걸 좀 그러면 같이 준비하면 좋을 거다 이런 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공학을 이해하는 책을 보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기본적이고 그냥 그런 거라서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어 그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사실을 데모를 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오면 뭐 레이더 센서가 탑재됐대라는 얘기가 이제 심심찮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 뭐 내가 레이더 센서가 뭐지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그 뎁스를 이렇게 분석해 주고 시각적인 정보를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인데 그럼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AR 앱이라던가 XR 앱이 내 손 같은 거를 인식할 수 있고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다양한 앱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패키지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종합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본다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미래 시나리오를 잡는 것과 네. 미래 디자인을 하는 것과 선생님이 하시는 어프로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미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뚝딱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컨택을 했어요. 실제 음, 데이터를 다루시는 엔지니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화가 얼마나 가깝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처음에는 데이터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제공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는 아마존한테 누가 나한테 준다 그래도 그 데이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정제돼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그 데이터를 청크로 받아가지고 그걸 분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많은 일이기 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개소라는 에이전트가 맞아요.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딱 원하는 거를 딱 쇼핑해줘가지고 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쪽에서는 의뢰를 하고 한쪽에서는 콜렉트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런 스텝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랩 소개도 재밌게 해주셨고 주요한 키워드도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대해 좋은 주셔서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가서 좋은 랩이 엄청나게 커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